안녕하세요. 조채윤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첫 시간이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들의 약속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들의 약속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기서 뭐 잔소리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몇 가지 이 수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야말로 폭염이네요. 뭐 이제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정신력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또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몸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절학기부터는 뭐 대면 수업이 아닐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 PPT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정말 뭐 많은 이 사람들께 이 해를 끼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학생 여러분들께 이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해외여행도 하고 또 외국 문화도 접하면서 이 시야를 넓혀가야지 될 그럴 연령대이신데 그 모든 기회를 이 코로나가 한 방에 빼앗아 버렸죠. 정말 나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요번, 이제 뭐, 여름방학부터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또, 요번엔 계절학기를 듣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 유럽 역사문화 기행을 한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수업을 기획해 봤습니다. 이 교환과 기타 자료는요, 미리 이 LMS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LMS 공지사항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교환을 이 LMS에 미리 업로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쭉 훑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이 미리 좀 읽어 오신 분들하고 그냥 수업만 들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약간 좀 달라요. 이 먼저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수업 흡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 전에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 정규 수업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번 계절학기 때는 매일 업로드해서 일주일 동안만 들을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일 이내까지, 그러니까 전체 기간, 이 계절학기 전체 기간 동안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몰아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요, 마지막으로 이 기말고사 4일 전부터 이 모든 강의를 또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 점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LMS를 통해서 청취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LMS에 가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링크를 LMS에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 좀 꼬였네요. 어떤 학생들은 유튜브로만 수업을 듣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LMS에 가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 뿐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마시고 반드시 LMS를 통해서 청취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좋아요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LMS에 가부화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니까 뭐 그쪽은 전혀 신경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이 출석 평가의 최우선 기준은 성실성입니다. 뭐 성실한 학생이 가장 이쁘죠. 사실은 뭐 갑자기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성실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학습 진도율이 100%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는데요. 뭐 80%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80% 이상이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학습 진도율이 50%에서 뭐 그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0. 몇 %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습지원센터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 노트북이나 PC처럼
이 유선 인터넷망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엔 괜찮은데 이 무선 인터넷망,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뭐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엔 이 학습진들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맥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이 수업을 듣는 경우엔 이 무선 인터넷망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습진들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PC나 혹은 이 노트북을 유선으로 인터넷망과 연결된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각과 관련해서는요, 뭐 이거는 2회 지각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1회 결석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 8회 지각 그리고 4회 결석인 경우엔 F학점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다 들어주십사 이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성적을 뭐 나름 드릴 수가 있지. 이 만약에 뭐 8회 지각에 4회 결석이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이 반드시 이 출석과 이 지각은 어느 한도 내에서만, 그러니까 뭐 7회 뭐 혹은 3회까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과제는 항상 LMS에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MS 이 과제란에 이 날짜로 여러분들께 이 과제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 주차 과제를 업로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뭐 카톡이나 뭐 문자나 혹은 이 메일을 통해서 이 과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그때그때 채점해서 LMS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고 또 나중에 해야지 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 깜빡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LMS에만 올려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 주차 과제는 강의 중 공지 예정인데요. 제가 이 주차 과제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깊습니다. 이걸 격주 과제로 바꿀까 아니면 없애버릴까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이 강의 중에 이 주차 과제가 있으면 주차 과제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죠. 이 과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 주차 과제뿐만이 아니고 레포트도 있죠. 이 최우선 평가 기준은 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했는가 그 여부입니다. 이 미제출 시에는 감점 처리를 하고요. 이 미제출 1회마다 2점씩 감점을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계절학기에는 이 주차 과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 수업에 내일 수업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미제출 시 뭐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엇보다도 이 복붙한 과제에 대해서는
뭐 그의 주차 과제가 됐던 격주차 과제가 됐던 아니면 레포트가 됐던 이 복부탄 과제와 관련해서는 뭐 만점, 이 점수를 드리기로 한 점수 전체를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붙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하더라고요. 아무도 이 복붙이 뭐야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웃고만 있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복붙이 도대체 뭔가 해서 이제 군대 제대한 아들내미한테 이 복붙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참혹한 얘기를 하더군요. 복사해서 붙이는 것을 복붙이라 합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 복붙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걸 그렇게 내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점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서 강의 내용 더하기 자신의 견해를 곁들이면 4점 만점을 부여하도록 하죠. 예, 다음으로요. 이 레포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 배점은 30점이고요. 이 학교 방침을 준수해서 이 레포트로 이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시험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과제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도 해도 이 레포트로 평가하는 것이 이 비대면 시험보다는 더 낫다. 이 대학 시험이 이 가로넣기나 이 오지선다형으로 이 전락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레포트로 걷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비대면 시험의 경우 이제 이 커닝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포트로 이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죠. 이 제출 기한은 7월 20일 수요일 23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10일 정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엇보다도 주의사항은 기한을 엄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 기한 이후 즉 7월 20일 21일 뭐 24시까지 낸 것에 대해서까지 점수를 차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하튼 기한 이후 제출 시에는 5점 감점을 드리고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점 감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붙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0점을 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레포트의 읽을 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 책 이름은 슈퍼로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비단길, 향신료길, 소금길, 황금길, 찻길로 이루어진 이 파노라마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류상으로는 아동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이 대학생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 출판사는 오무 리브르고요. 2015년 1월에 나온 도서고, 이 도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거 구입해야지 되나요? 라고 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도서는 가급적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 도서관이나 정보 자료관에서 대출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이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빼앗아 간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서관 이용률을 많이 떨어뜨렸죠. 이제 책을 빌리면서 한번 도서관과 친해지는 그런 여름방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한번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슈퍼로드라는 책은요, 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가지 길을 소개한 책인데요. 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은 비단길부터 시작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인도를 거쳐 지중해로 연결되는 향신료길. 이 비단길과 향신료길은 이 바다와 이 사막,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유라시아 이 대륙 내부에 이 큰 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향신료길을 우회해서 활용하기도 하죠. 비슷한 이 유라시아의 전체를 이 교역로로 하는 아주 중요한 2가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무역의 원형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소금길이 있고요. 또 황금과 향신료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한 황금길이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서구 열강들이 세운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찻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교역하는 이 큰 무역로가 형성되게 되죠. 지금은 이 교역로가 사실상 세계 전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교역망은 좁아지게 되죠. 이제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 과정도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이 리포트로 작성해야 될지 한번 그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요, 이 책 전체 내용, 아까 5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그 5가지 길을 모두에 대해서 이 내용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간결하게, 제가 간결하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짧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줄, 2줄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한 길에 대해서 1페이지 정도 량으로 이 요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나도 여행 안내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5가지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읽었던 이 3가지 길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길을 따라 여행객을 안내하는 이 여행 안내사의 입장에서 이
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구성해 보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요. 그 나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같이 이 길을 떠나는 이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효과적으로 이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글을 읽으면서 평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듬뿍 넣어서 책 내용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잘 버무려서 이 맛깔나는 김치로 만들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요. 책 전체 내용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나온 뭐 서평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오려 붙이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요. 이 나도 여행 안내사라고 했는데 뭐 책 내용만 요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여행 안내자가 돼서 이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이 친절하게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나게끔 이야기를 구성해 주시는 분들께 이 높은 점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이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시험 수업 시간 중에 실시 예정인데 제가 지금 좀 고민이에요. 이 앞서 얘기한 이 슈퍼러드라는 책을 활용해서 그냥 이 레포트를 가지고 중간 기말고사 전체를 평가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무래도 비대면 시험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공지가 한 번은 하게 될 거예요. 볼지 안 볼지.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강의 관련 문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제 메일 주소와 이 휴대폰 번호입니다. 이 메일 주소는 NEW 숫자 0 히스토리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죠. 역사가 새로울 리가 없죠.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 그리고 gmail.com입니다. 휴대폰은요. 010-378-4565번이고요. 이 긴급 상황은 제외하고요. 뭐 그냥 수시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까지만 이 문자나 카톡, 메일로 문의를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뭐 가끔 뭐 새벽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뭐 한참 수업 중인데 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저녁 9시 이후에 그리고 이 새벽 동안에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이유로 너무 늦은 시간에 이 전화나 문자
이 카톡을 주시면 제가 좀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좀 그렇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주차별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는 앞서 얘기한 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 그 다음에 내일 주제는요, 이 베르사유, 이 절대왕정과 바로크 문화의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베르사유 그리고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한 절대왕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7월 13일에는요, 이 파리 과거와 현재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잘 조화된 이 유서 깊은 도시가 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서울도 거기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이 유럽 역사문화 기행이기 때문에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한번 이 기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에는 프랑스 자유와 낭만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프랑스 전체의 이 기후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7월 15일에는 이 비엔나,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정과 이 타협의 산물인 이 비엔나의 신도시 개발 그리고 도시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에는요, 이 베스트팔렌, 이 평화의 성지처럼 되어 있죠. 예, 이 종교 전쟁을 이제 갈무리하는 이 조약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에서 열렸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 국민국가의 형성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핵심은 이 평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 전쟁을 이제 3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흑역사들이 있죠. 인류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하고 또 혐오하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극복하고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베스트팔렌은 평화의 성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 평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하튼 이 관광과 이 평화 그리고 관광과 전쟁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7월 17일에는 이 독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은 질서와 자유의 나라죠. 사실 이 질서와 자유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단어가 질서와 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질서가 잡히면 자유롭기가 어렵고요. 자유로우면 질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 독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다음으로 이 운하의 도시인 베네치아를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7월 18일에는요. 이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뭐 르네상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기서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베네치아를 통해서 이 르네상스 시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7월 19일에는요, 이 이탈리아,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죠. 이 전통과 맛,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7월 20일에는 잉글랜드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영국이면 영국이지 왜 하필이면 잉글랜드일까? 예,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뭐 잉글랜드뿐만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죠. 뭐 그 전반적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짧은 수업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 유럽 역사문화 기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이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젠틀맨과 훌리건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젠틀맨 그러면 사실상 예의 바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 훌리건 그러면 이 경기장에서 난동질을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잉글랜드에서는 공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21일에는 이 동서양이 맞닿은 도시인 이스탄불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죠. 이 이스탄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럽이 아니고 이 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는 뭐 국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익숙한 게 터키라고 하도록 하고요. 이 이스탄불은 사실상 이 유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토 회원국이자 EU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탄불은 그 유럽 연합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 이전의 이 도시명은 콘스탄티노플이죠. 뭐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 이 해안을 보면 이 동쪽을 보면 동양이고요, 서쪽을 보면 서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서양이 맞닿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 역사도 함께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죠. 7월 22일에는 이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살펴보면서 이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들이 가지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다음으로 7월 23일에는 참호정과 크리스마스 휴전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23일쯤 되면 상당히 덥겠죠. 뭐 아주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 참호전과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갑자기 휴전이 됐어요. 이 군 상부 쪽에서는 휴전을 하지 말고 교전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이 군병들이, 이 병졸들이 이 적군과 함께 그냥 휴전을, 이 사병들끼리 휴전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뭐 이 무더운 날씨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사실상 이 전쟁터가 됐던 지역이 이 평화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요새는 관광 명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수업을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다음으로 7월 24일에는 이 전반적인 지금까지는 이 도시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로마라는 이 고대 로마라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한번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을 살펴보고요. 이 다음으로 호국 영웅 거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호국 영웅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뭐 무슨 장군,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 왜 뜬금없는 거위냐? 뭐 거위가 어떻게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대 로마라는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별로 변변치 않은 국가였어요. 사실은 이 사실상 식민지에서 시작된 국가가 고대 로마입니다. 이 북쪽에 있던 로마 북쪽에 있던 에트루리아의 이 식민지에서 시작을 했죠. 이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독립운동의 주축이 바로 이 원로원 의원들이에요. 이 그가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원로원들의 위세를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익숙하실 텐데, 그 원로원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이 에트루리아로부터 로마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켰다는 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식민지를 극복하고 이제 서서히 커가는데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뭐 그거는 이제 7월 24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커가는데 이 북쪽에서 갈리아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점령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단 하나의 언덕만 로마에서 남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농성전 속에서 이 병사들과 심지어는 군견들까지도 지쳐서 잠들고 있을 때 이 갈리아가 그 언덕을 공략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위가 이 꽥꽥꽥꽥거리면서 이제 로마 병졸들을 그리고 군견들을 깨우게 되는, 그래서 이 갈리아의 침공을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호국 영웅 거위, 이 로마의 모든 축제에는 거위가 항상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인간 스파르타쿠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스파르타쿠스는 사람 맞아요. 근데 왜 인간이라고 했을까요? 예, 노예에서 인간이 되고자 이 난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는 이 노예예요. 이 노예라는 것은 사실상 가축과 같은 존재죠. 뭐 지금 인권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고자 난을 일으켰던 이 스파르타쿠스까지 한번 살펴보는, 여기서 이제 가장 방점이 되는 것은 이 로마는 원래 이 작은 이 식민 도시에서 시작돼서 서서히 영역을 키워나가고 심지어는 로마를 점령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뒤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제국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위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위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 더 큰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죠.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죠. 이 로마가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